피부과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저인 프락셀, 정말로 안전할까요? 이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프락셀 부작용이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피부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프락셀이라는 이름의 레이저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프락셀은 모공이나 흉터, 주름, 피부 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레이저 중에 가장 유명한 레이저죠. 저 또한 임상에서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프락셀에 대해 찾아보면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도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공, 흉터 치료에는 프락셀이 제일 효과가 좋고 확실한 시술이다. 반면 프락셀은 부작용이 심하고 프락셀을 받았다가는 피부가 예민해진다 등등 이 프락셀을 받아도 될지 안 될지 헷갈리게 만드는 정보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보면 의학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한 이야기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올바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프락셀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프락셀은 받으면 안 되는 레이저인가요? 자, 오늘은 이 프락셀을 직접 시술하고 있는 의사로서 이 프락셀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프락셀이 무엇인지, 이 프락셀의 위험성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프락셀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프락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일반인들은 프락셀이라고 하면 모두 다 같은 레이저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프락셀은 프락셔널이라는 치료 원리를 사용하는 레이저를 총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부르는 프락셀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레이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과거에는 모공과 흉터와 같은 울퉁불퉁한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부 자체를 다 깎아버리는 박피라는 시술을 진행했었는데요. 인위적인 상처를 만들고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죠. 하지만 균일하게 깎지 못하거나 피부가 제대로 재생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지거나 새로운 흉터가 생기기도 쉽고, 또 회복 과정이 수개월 이상 너무 길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감염의 우려도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는 박피를 거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락셔널 레이저는 이러한 박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는데요. 피부를 한 번에 다 깎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손상시키고 일부 조직은 남겨서 부작용은 줄이고 더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방식을 말합니다. 사실 이 프락셀은 프락셔널 레이저의 가장 시초격인 레이저의 상품명인데, 그 이름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마치 보툴리눔 톡신을 보톡스라 부르듯이 현재는 프락셔널 레이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락셀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단 한 가지 레이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피부 표면을 깎아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박피성과 비박피성으로 구분을 하고, 이 각각은 또한 사용하는 레이저의 파장대와 펄스폭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CO2 프락셀, 어뷸 프락셀, 프락셀 듀얼, 피코 프락셀 등등 우리가 흔히 들었던 이름들이 모두 프락셀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레이저는 아니지만 최근 흔히 사용하는 니들 고주파 역시 이 프락셔널의 원리를 차용하기 때문에 큰 범주 안에서 프락셀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락셀은 박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피부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술 후 홍조, 민감, 딱지, 건조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손상 정도가 더 클수록 부작용 또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되게 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 시술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이 프락셀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곤 합니다. 프락셀의 치료 원리 자체가 피부 조직을 부분적으로 손상시키고 손상된 조직이 새로운 조직으로 재생이 되면서 모공, 주름, 흉터 등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부 손상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오히려 피부에 손상이 전혀 없다면 재생 또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피부 손상이 너무 심하여 충분히 재생되지 못한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프락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락셀은 이 새로운 조직을 재생시킬 만큼의 충분한 피부 손상을 유발하되 절대로 재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정도까지 피부를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정말로 프락셀의 효과가 잘 나타나느냐 아니면 부작용이 생기느냐는 정말로 이 종이 한 장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거나 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술자가 프락셀을 하게 되면 이 프락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술 받는 사람의 피부 민감도입니다.
이 내 피부가 얼마만큼의 자극을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 이 프락셀 레이저의 종류와 시술 강도를 다 달리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피부가 60만큼의 자극을 견딜 수 있는 민감도를 가지고 있고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의 일종인 피코 프락셀의 자극 범위가 10에서 70, 프락셀 듀얼의 자극 범위가 20에서 80이라고 하고 그 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의 일종인 CO2 프락셀의 자극 범위가 50에서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 경우 60을 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60에 가까운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술이 될 텐데요. 상대적으로 자극 범위가 낮은 피코 프락셀과 프락셀 듀얼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CO2 프락셀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코 프락셀과 프락셀 듀얼도 지나치게 강하게 시술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요. 반대로 CO2 프락셀을 최대한 가볍게 시술하면 부작용 없이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 종류에 따른 상대적인 위험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같은 레이저라도 어떻게 시술하느냐에 따라 자극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락셀을 받을 때에는 무조건 어떤 레이저가 100% 안전하다, 효과적이다 이런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피부 민감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춘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 시술자의 능력이 이 프락셀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하기만 한 레이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과 레이저 중에서도 유독 프락셀만을 기피하고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특히 때에 따라서는 프락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여드름 흉터 중에 박스형 흉터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흉터의 경계면 자체가 인위적으로 깎아내지 않으면 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를 통해 흉터 경계면을 다듬어주는 숄더링이라는 시술 기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프락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프락셀이 다른 종류의 레이저들에 비해서 부작용의 빈도가 더 높다는 사실은 아주 명백하죠. 따라서 시술자의 아주 섬세한 스킬과 충분한 의학적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프락셀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프락셀을 하기 전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모공, 흉터의 정도와 피부의 민감도를 미리 비교하는데요. 이를 통해 프락셀 중에서도 피코 프락셀이 좋을지, 니들 고주파가 좋을지, 아니면 박피 효과가 있는 CO2나 어비움 프락셀 등이 좋을지 등을 선택하고 각각의 시술 샷수와 샷의 중첩 정도, 에너지 강도, 레이저의 피부 속 도달 깊이 등을 시술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하여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모공 흉터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이라도 이 피부 상태에 따라 개별적인 치료 플랜을 다 다르게 설정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보죠. 80만큼의 자극을 견딜 수 있는 피부 민감도에 피부가 매우 두껍고 딱딱하며 진피층의 심부까지 흉터 조직이 발달한 상태로 이 다수의 박스형 흉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제가 치료를 한다면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2-3mm 깊이의 흉터 조직을 공략하기 위해 침투 깊이가 깊은 니들 고주파, 박스형 흉터의 경계면을 해결하기 위한 어비움 프락셀, 페인 부위를 채워 올리기 위한 주베룩이나 흉터 필러, 그 외에 작고 좁은 흉터 해결을 도와주는 TCA 등을 선택하고 각각의 시술 총합의 자극도가 8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시술 강도를 설정하여 치료를 해야겠죠. 올바르게만 치료한다면 그것이 프락셀일지라도 큰 불편감이나 부작용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락셀을 남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이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프락셀을 사용을 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프락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의 시술을 기피하기보다는 내 피부에 정말로 프락셀이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종류의 레이저가 내 피부에 맞는지, 구체적인 시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을 피부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미리 결정하고 시술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프락셀이 무엇인지, 이 프락셀의 위험성, 또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 모공이나 흉터 치료를 위해서 많은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부작용 또한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이 시술 받는 사람에게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시술이 바로 프락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좋아질 수도 반대로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병원에서나 프락셀 시술을 받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프락셀 시술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풍부한 피부 전문가에게 시술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학원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